자,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후에 결국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식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고요. 정식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이 경찰은 그동안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통해서요. 이선균 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이 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서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전망이고요.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아직은 혐의입니다만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한 유흥업소 종업원의 집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의 아저씨의 배신입니다. 자, 이 뭐 나의 아저씨 드라마죠. 드라마 제목인데 저도 다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인생 드라마로 꼽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자, 이선균 씨는 그동안 내사자 신분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들으신 것처럼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김은배 팀장님도 현직에 계실 때 많은 마약 수사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내사하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혐의가 나온다든지 증거 자료가 있으면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씨가 이제 대마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사실 9월 초순경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첩보를 입수하면 내사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약 유통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관계자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해 보니까 이선균 씨하고 1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장 받아서 계좌 내역을 까거든요. 미안합니다. 계좌 내역을 취약을 하는데,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이선균 씨가 그 관계자한테 무려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흘러 들어간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볼 때는 이 돈이 혹시 마약 자금인지 다른 돈인지 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선균 씨도 마약을 투약했거나 사실 가능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지금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를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내사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소속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입장문을 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또 변호인도 간단한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만 막 소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대중이 더 싸늘한 그 반응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 중이다. 그러면서 협박을 받았고 거액을 송금했다는 인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아닌 모호한 입장을 내놨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선균 씨 팬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국민들 전체들도 사실 너무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인정을 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가 더 피해자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먼저 풍기니까 이게 이럴 태세냐,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되지 않냐, 3억 원을 보냈다는 건 뭔가 연루가 됐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은 상태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게, 양 변호사님, 사실상 그 소속사의 언론 플레이 성격이 짙었던 거잖아요. 근데 언론 플레이면은 좀 정확히 내지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어야 될 건데,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저게 무슨 말이야? 저건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했으니까 뭔가 그렇게 거액을 오고 가고 돈을 주거나 했겠지라는 식으로 더 의혹을 키워버린 상황이고요. 좀 답답한 게, 다른 종류의 범죄와 달리 이거는 사실 국가수를 통해서 검사 결과만 나오면 적어도 마약에 관한 사실 여부는 그냥 너무 명백하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응대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며칠 지나면 다 이렇게 혐의 사실이 공개가 됐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팬들의 지지도 잃고 명분도 없고. 자, 이 기자, 오늘 경찰이 말이죠, 그 20대 유흥업소 직원 구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선균 씨를 협박한 사람이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20대 여성을 지난 주말에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는데 일단 이 여성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이고요. 이 여성에 대해서 이 주거지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올해 이선균 씨와 1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혀진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또 다른 20대 여성도 역시나 불구속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선균 씨의 소속사 측에서 지난주에 낸 입장문에서요. 관련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마약 사건 연관돼서 협박을 당했었다, 수억 원을 뜯겼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그 당시 변호인을 통해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선균 씨 측에서는요, 이 공갈한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이름 알 수 없는 2명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 또 피해 금액도 수억 원인데 일단 특정 금액을 쓰진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진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뭐 어떤 경중을 논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유아인 씨 건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해 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이성균 씨와 더불어서 재벌 3세, 연예인 지망생, 뭐 4살을 받고 있다는 보도 주말에 다 나왔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이선균 씨가 과연 어떤 관계인 것이냐? 이번에 4살을 받은 인물들이 7명인데 그중에서는 옛날에 마약 투약 혐의를 해가지고 복역한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과연 그 강남에서 유흥업소에서 아니면 주거지 등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투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지만 유흥업소 관계자 있었습니까? 그 사람하고 연결된 공통점은 있지만 다 같이 유흥업소에 다 같이 투약하거나 다 같이 모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성균 씨도 역시 4살 학교밖에는 재벌가 3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씨는 재벌가 3세라든지 연예인 지망생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성균 씨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 등지에서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조금 번외의 얘기인데 말이죠. 이성균 씨에 대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하면서 부인이자 또 동료 배우인 전혜진 씨가 몇 달 전에 뭐 건물 매각한 거 이거가 이번 사건과 또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뒤집어 보면서 그때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논현동에 있는 건물 8층짜리 건물을 올해 5월에 150억 가량의 이 배우자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거고 시세로 따지면 10억 원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뭐 10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이 건물을 살 때도 세금 내고 팔 때도 세금 내고 그렇죠. 또 그 1년 가까이 가는 동안 또 공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 올라서 팔았다라면 손실을 본 거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왜 손실을 보고 급히 매각을 했을까? 당시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알려졌는데 혹시 그게 사건에 어떤 연루가 됐다는 것을 좀 알고 미리 좀 자금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성균 씨 아내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많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정말 실망했고 아직 뭐 혐의 단계이긴 합니다만 충격이고 뭐 다들 비슷한 심정이시겠죠. 자, 그런데 특히나 이런 감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성균 씨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성균 씨가 이제 지난달에 개봉한 영화 잠에서 이 잠이 수면장애가 있는 남편의 극단적인 행동을 다루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잠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 요즘 불면증이 많다고 하는데 난 불면증이 없다. 나는 평소 6시간 정도 자고 그리고 난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일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그다음에 오히려 아내 전혜진이 좀 예민해서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일단 지금 촬영에 들어가기로 했던 드라마에서는 하차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개봉을 대기 중인 영화 2편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나 한 편은 칸 영화제에 가서 이렇게 선을 보였던 영화이기도 하고 순 제작비만 180억이 들어간 영화라는데 와, 이거 만약에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듭니다.